2025년 12월 13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7년에 그 차가웠던 겨울을 말입니다. 온 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으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박살났던 그 시절, 우리는 그것을 IMF 외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아니, 더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이미 침수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현실, 바로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와 다가오는 국가부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수치들, 그리고 애써 외면해왔던 경고등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시계를 202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인구 절벽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반도체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무너지겠어? 설마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겠어? 설마 삼성전자가 흔들리겠어?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옛말은 2025년 오늘 비로소 참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입니다. 2025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금리는 지난 3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꺾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리를 낮추자니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뻔하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빚을 내어 집을 산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결국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월급의 절반 이상, 아니 70% 이상을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는 가구가 부지기수입니다. 소비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지갑이 닫히니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니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소비 절벽의 실체입니다. 길거리를 걸어보셨습니까? 서울의 명동, 강남, 홍대 입구. 한때는 발 디딜 틈 없었던 그 화려한 거리에 임대문이 종이가 펄럭이는 빈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며 가게를 내놓지만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문을 걸어 잠갔고, 돈맥경화에 걸린 시장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는 괴사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위기는 2025년에 이르러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사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1군 건설사,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들마저 유동성 위기에 휘청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짓담한 아파트 현장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져도 거래는 실종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비명소리가 법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자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집이 없는 자는 전세 사기의 공포에 떠는 세상.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반도체 코리아라는 자부심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은 이제 추격이 아니라 추월이 되었습니다. 레거시 공정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고, 최첨단 공정에서조차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기업들은 이쪽 눈치 보랴 저쪽 비위 맞추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서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십시오. 1달러에 1,600원을 넘어 1,7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전기세, 가스비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기가 두렵다는 주부님들의 한탄은 엄살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 식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한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2025년 합계 출산율 0.6명대 붕괴 확정,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멸 속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묻습니다. 우리가 낸 돈 나중에 받을 수는 있습니까? 정부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는 구조. 이것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예고합니다. 이미 국가 채무는 1,2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건전 재정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구 리스크입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 일할 사람이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2025년 12월에 대한민국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아니 폭풍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난파선과 같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떨어진다면 그것은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해외 자본의 대규모 이탈, 환율의 폭등, 주식시장의 붕괴, 그리고 제2의 IMF 사태. 우리는 지금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불감증입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하겠지?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1997년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경고들이 쌓이고 쌓여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전체 상장사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과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말 금융당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원을 끊는 순간 연쇄부도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기업 하청업체들부터 시작해 중견기업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실업대라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이미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단기 알바와 배달 플랫폼 노동자로 내몰리는 청년들, 그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일 뿐입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은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이 지경인데 여의도는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은 찾아볼 수 없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이것이야말로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은 보이지 않고 선원들은 서로 탑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제 정세 또한 우리 편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은 블록화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전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방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경쟁국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5년의 국제사회는 냉혹한 정글입니다. 힘없는 국가는 도태되는 것이 순리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국가부도는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로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라고 선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쥐어든 사과 하나를 내려놓을 때,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무서워 참을 때, 아이 학원비를 내지 못해 학원을 끊을 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국가부도의 시작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곧 국가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았던 2023년, 2024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땜질 처방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다릅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이들 제2금융권을 직격했습니다. 만약 저축은행 한두 곳이 영업 정지를 당한다면
뱅크런 사태는 순식간에 전 금융권으로 번질 것입니다. 내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디지털 뱅킹 시대의 뱅크런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일어납니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은행에 곳간이 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 불리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3000 시대를 꿈꿨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는 2000선마저 위태롭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 주식으로 떠난 서학 개미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탕을 노리고 들어갔던 청년들의 빚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고 투자는 실패하고 빚은 늘어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고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그나마 기초통화국에 준하는 경제 체력과 해외 자산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가진 것은 인적 자원뿐이었는데 그 인적 자원마저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잃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허울뿐인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이라서, 대기업 직원이라서, 전문직이라서 안전할까요? 국가 재정이 파탄나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연적이고 급여는 삭감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안에 구성원들도 거리로 내몰립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의 수입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위기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배가 가라앉으면 1등석 승객이든 3등석 승객이든 모두 차가운 바다에 빠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2025년 12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카운트다운은 끝났고 이제 폭발만이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엄청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다가는 우리 자식 세대에게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빚을 줄이십시오.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무리한 투자를 멈추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생존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1997년에도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2025년의 위기 앞에서도 나의 생존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들리십니까?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경고음이 째깍째깍째깍. 이것은 시계 초침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뇌관이 타들어가는 소리입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노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 당장 위기를 직시하십시오.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을 뜨십시오. 그것이 2025년 12월 이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상황은 단순한 사이클상의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한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AI, 바이오, 우주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는 선진국에 뒤처지고 중국에 쫓기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전을 찾지 못한 똑똑한 청년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두뇌 유출, 이것은 자본 유출보다 더 무서운 미래의 손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위기 극복 DNA가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읽었고 IMF 위기도 최단기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론만으로는 지금의 복합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빈부격차,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뭉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의 금 모으기 운동 같은 단합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왜 금을 내?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가 무너진 사회의 민낯입니다. 2025년 겨울 거리의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남을 도울 여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탓이 더 클 것입니다. 삭막해진 인심, 각박해진 세상.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자살률은 다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살인은 현실입니다.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가족의 뉴스가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은 세상. 우리는 그런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상상 속의 소설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게 절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대를 돌리거나 뛰어내리거나 충돌을 대비해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합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국가부도 카운트다운.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마지막 골든타임이 1분 1초라도 남아있을 때 행동하라는 절규입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무너집니다. 이제 썰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부디 2026년의 봄은 지금보다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뼛속까지 시린 이 추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2025년 12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지상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